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사업에서 이제 시작을 할 때 흔히 빠진 오류 중에 이거는 일반 인간의 모든 인간이 대부분 빠진 오류기도 한데 좀 확증 편향이라고 해서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그렇죠.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네, 말이 좀 어려운데요. 네. 예, 요거를 그냥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하는 거에 맞는 것만 수용을 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하는데 카페가 성공할 거다. 그러면 성공하기 힘든 요건들이나 주변의 조언들은 다 무시를 한다는 거죠.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은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에 맞는 사실들만 들어가지고 이거는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. 예. 그렇죠. 그냥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. 그렇죠. 예, 결국에는 그거가 될까. 그리고 그걸 현실이라 생각한다. 말을 좀 어렵게 하면 사실의 선택적 수집이다.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사업에 조금 적용을 해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여기서도 마찬가지 패턴을 보인다라는 거예요. 그렇죠. 예, 저희가 이제 사실 주변에 친구들이 뭐 창업을 한 거나 뭐 이러는 상황들이 많이 있잖아요. 제 주변도 많고. 그런 거 할 때 대부분 최악을 대비하는 류의 사람이 있고,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. 그렇죠. 어떤 사람들은 난 무조건 잘 될 거야 해서 최악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최악을 배제하는 사람들이 확증 편향성이 되게 높았어요. 보통 사람이 내가 이게 안 될 때를 대비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됐을 땐 어떻게 하겠다를 고민을 하기 때문에 좀 안 되는 증거나 안 되는 사실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거든요. 나는 어차피 잘 될 건데 왜 주변에서 안 된다 그래. 그럼 짜증을 내거든요. 대부분 사람들이. 그쵸.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확증 편향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었죠. 맞아요. 요 확증 편향이 오늘 그 박 변호사님께서 준비하셨지만 이게 꼭 사업가는 필요하기도 한 그 역량이기도 해요. 이런 확증 편향이 있고 나에 대한 그 자신감이 있어야 사업을 또 시작할 수 있으니까. 맞습니다. 네. 다만 그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셔야 될 것 같아요. 확증 편향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하시고 난 당연히 좋은 것만 보고 싶죠. 내 사업인데. 그리고 나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악의 상황을 최소한 매뉴얼화를 해놔야 흔들리지 않는다. 정말 그 최악의 상황이 왔을 때 맞아 내가 그거를 한번 생각했었지 하고 그 매뉴얼을 한번 들춰봐야 이럴 때 이렇게 우리가 고쳐나가면 좋겠다라는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꼭 생각을 하고는 있는 편이에요.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조금 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좀 얘기를 해보면 근데 박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시작하실 때도 항상 말을 하셨잖아요. 네, 난 최악을 고려했다. 제가 이제 초반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2년 동안 사건이 한 건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걸 생각했어요. 나 진짜 어떡하지? 내가 돈을 얼마를 모아놨는데 이걸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이 돈 다 까먹겠구나. 실제로 초반에 까먹죠. 그쵸. 그러니까 돈 쓰고 이러는데 까먹고 근데 이제 통장의 잔고 액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이제 멘탈이 나가고 그랬는데 그나마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게 초반부터 너무나 안 될 상황을 가정하고 시작을 해본 거기 때문에 그쵸. 상대적으로 그거보단 낫다.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버틴 거거든요. 네. 추가로 하나 더 질문을 드리자면 그럼 실제로 그 2년 동안 안 됐을 경우를 대비를 해서 조금 통장을 좀 쌓아놓고 시작하셨나요? 네, 저는 이게 이제 예전에 사실 그 저희 어른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해주시는 게 이런 거였어요. 적어도 사업을 할 때는 최소 이제 통장에 5천만 원 이상 들고 시작해야 된다. 대부분은 사업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초반은 다 마이너스 구간이거든요. 그렇죠. 근데 이 마이너스가 만약에 내가 채무가 되면 채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을 만약에 쓰고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더 쫓깁니다. 더 압박감을 느끼는 거죠. 이게 더 멘탈이 나가는 거죠. 내가 안 되는데 나 열심히 하고 있고 방향도 맞는 것 같아. 그래서 이런 쪽으로 계속해서 조금만 버티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점점 빚이 늘어납니다. 그렇죠. 그리고 이제 막 은행에서 뭐가 날라오기 시작해요. 이제 뭐 연체 독촉이 온다거나 이러면은 진짜 멘탈이 나가는 거죠. 멘탈이 나가버리니까. 네,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초반에는 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시작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지론이었고, 제가 이제 이거 이제 개업을 하기 전에 이제 법무관이라고 해서 이제 일종의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, 이제 공무원 할 때 월급을 좀 어느 정도 차곡차곡 모아서, 그걸로 약간의 시드머니를 마련을 해서 한 거죠. 네. 그 시드머니가 어떤 투자를 위한 게 아니라 버티기 위한 시드머니를 따로 사실은, 준비를 하셔서 하는 거예요. 그런 거죠. 맞아요. 그런 식으로 좀 대비가 되어 있어야 또 진행할 수 있으니까. 양 사장님은 좀 어떠신가요? 저는 컨텐츠 마케팅 사업이랑 그 자영업 와인바 있잖아요. 두 가지 성격은 좀 다르긴 한데
콘텐츠 마케팅을 시작할 때에는 저는 그 최소한의 이제 월급이 사라진 거잖아요. 그리고 처음 그 사업을 시작했을 때 제가 최악을 고려를 했죠. 이걸로 돈을 못 벌면 내가 월 수익이 빵원일 텐데 그럼 내가 지금 생활하는 생활비나 월세 같은 걸 어떻게 내지? 그리고 나는 기본적으로 얼마씩은 꼭 저축을 해야 또 살아있음을 느끼거든요. 네네네. 이게 안 되면 살아있음을 못 느껴요. 제가 이게 정해놓은 돈이 쌓여간다 해야 되는 거죠? 예. 그냥 휘발성의 생활이 아니라 무조건 어느 정도는 꼭 쌓여야만 내가 잘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기준이 저는 있는 편인데 그게 안 되면 저는 살아있음을 못 느끼기 때문에 저는 사업을 벌리면서 24시간이라도 다행히 우리에겐 시간이 24시간이 있잖아요. 네네네. 사업에 쓰는 시간 12시간을 봤을 때 그 이후의 시간은 잠을 줄이고서라도 부업을 했습니다. 그 부업이라는 건 정말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최저시급인 일. 그러니까 프리랜서이기는 하지만 사실상 부업을 통해서 직장인과 사업을 병행한 거네요. 그렇죠. 왜냐하면 사업이라는 건 한 치 앞을 볼 수 없잖아요. 그래서 이거는 쌓아가긴 쌓아가도 내가 열심히 노동을 투여해도 아웃풋이 안 나올 수 있어요. 초반에. 이런 걸 고려해서 저는 그 사업을 위한 시간을 따로 마련해 두고 최소한의 돈을 벌 수 있는, 무조건 벌 수 있는, 쉽게 말하면 아르바이트죠. 그렇죠. 아르바이트, 뭐 대리운전, 뭐 이런 것들을 그 사업 이후의 시간을 써가지고 저는 최소한의 경비와 생활비와 적금 비용을 그렇게 마련하면서 갔던 것 같아요. 네, 이렇게 사실 한 달만 했는데 사실 이렇게는 한 달을 하니까 그 한 달 동안 준비했던 사업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 알바를 한 달 만에 밀어낼 수 있었죠. 이러다 보니 다행히 균형 맞출 수 있었습니다. 자영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악을 고려해서 한 3단계 정도 나눠서 고려를 했어요. 물론 자영업이 그 편하게 시작을 했지만 그 나름대로의 그 목표는 있잖아요. 정말 월세만 내고 살 건 아니었기 때문에. 그렇죠. 이게 그럴 거면 그냥 집에 누워있는 게 낫죠. 예. 그렇죠. 당연히 제가 아까 그 다른 주제에서 한번 말씀했지만 겸손의 미죠. 와인바 내가 겸손의 미로 쉬려고 했어 라고 하긴 했는데 사실은 저는 와인바를 아까 말한 한 3단계 정도 나눴어요. 첫 단계가 그거였죠. 이제 뭐 온라인에서 마케팅하는 거. 저는 와인바를 그런 걸 아예 대비를 안 했거든요. 온라인 마케팅도 안 하고 뭐도 안 하고 홍보를 안 한다. 그냥 오시는 분만 온다라는 마인드로 차렸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정말 안 되면 어떡하냐 라고 1차 메뉴를 짰을 때 그럼에도 정말 안 되면 어떡할까 했을 때는 이제 온라인 홍보를 한다. 그렇죠. 온라인에 뭐 블로거들을 모집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컨텐츠를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그게 1단계였어요. 2단계는 이제 그 간판을 만든다. 그렇죠. 2단계는 저희가 간판이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안 될 경우에 진짜 힘들 경우에 2단계로는 간판을 만들자. 그리고 3단계가 이제 각종 혜택을 주자. 뭐 와인 한 잔을 시키면 한 잔 더 준다. 이런 걸 바탕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좀 어렵네. 1단계를 실현할까? 또 어렵네. 2단계를 또 해보자. 또 어렵네. 3단계를 해보자.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그 위기관리 매뉴얼이죠.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자영업이 크게 어렵다고 생각하더라도 단계별로 또 성과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서 버텨나갔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새로운 시도를 해준다. 그걸 미리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서 실현을 하고 결과를 보면서 실제로 좀 극복이 되네라는 심리적 위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이런 거 없이는 너무 어려울 때 그 대응책이라는 게 없다면 참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이런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. 근데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건데 양 사장님은 능력도 있으시긴 한데 운이 좋으셨던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대부분은 제가 지켜본 분들은 1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. 그러니까 1년 최소 1년. 그러니까 제가 아는 형님은 또 3년 동안 마이너스였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플러스 나기 시작한 게 뭐 2년 차인가 3년 차였다고 그랬나? 그리고 어떤 분은 4년 차보도 봤어요. 물론 이제 그때부터 뭔가 이게 딱 브레이킹 포인트라고 해야 되나? 딱 그게 딱 한계점을 넘어가면서 이제 수익이 늘어날 수는 있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제 사람 거의 죽기 직전으로 갈려나가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제 그거 생각을 해봤을 때 조금 맞아요.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았고 한 달 만에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 사업화 했었던 일에서 돈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이제 최악을 고려해서 지정했던 그런 아르바이트들을 좀 정리할 수 있는 다행히 운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초반에는 뭐 저도 그랬고 여기 양 사장님도 그러시지만 다 힘든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하는 건데 그 저희가 이제 이 확정편향 주제에서는 보통 이상하게도 다들 잘 되는 것만 생각을 하세요. 그래서 제가
이게 뭐 자영업을 하더라도 와 갑자기 손님이 몰려들면 어떡하지?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미리 알바를 뽑기도 하고. 저는 그게 제가 정말... 그거 보면서 네. 물론 미리 준비를 해놓는 자세는 너무 좋습니다. 근데 그냥 안 된다는 사실을 완전히 그 기억에서 망각해버리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. 안 되는 걸 대비해서 진행을 하는 게 스트레스 측면도 덜 받을 텐데 그렇죠. 왜 미리 잘 될 걸 고려를 해서 벌려놓고 더 스트레스 받느냐 이런 게 참... 그게 인간이 무서운 게 그 음의 감정하고 양의 감정이 있는데 양의 감정보다 음의 감정, 그러니까 내가 입는 돈을 까먹을 때 느끼는 고통의 강도가 훨씬 커요. 같은 강도가 아니에요. 그쵸. 그래서 크죠. 예전에도 이거 연구가 많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100만 원 있다가 50만 원 잃는 거랑 100만 원 있다가 150만 원 되는 거가 그 강도의 차이가 그쵸. 어마어마하죠. 그래서 뭐 주식 투자에서도 폭락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다 팔기 시작한 이유가 불안감의 강도가 그 올라갈 때에 비해서 엄청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사업에서 사실 똑같습니다. 그래서 사업에서 계속해서 너무 좋은 것만 보고 시작을 하게 되면은 그 음의 구간에서는 완전히 멘탈이 나가버리게 된다.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시는 게 좋은데 다만 또 아까 이제 지적해 주셨지만 약간은 또 자뻑의 그 확증 편향이 있어야 또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긴 해요. 맞아요. 네. 일반적으로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잘 고려해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예, 오늘은 확증 편향 편이었고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